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18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유로파와 유로파 컨퍼런스 2차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난해한 경기들이 많은데요. 자, 일단 1차전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부상 이슈들 아니면은 뭐 복귀 자원들 이런 거 있으면은 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쭉 들으시면서 정리 잘 해보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세르클러브리에 대 야기엘로나의 경기입니다. 자, 1차전은 야기엘로나가 홈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체급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는 매치업은 아닌데요. 후반에 브리에가 퇴장을 당한 이후로 3골을 먹히면서 이렇게 좀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 경기 이후로 양 팀 다 주말 일정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같은 상황인데요. 브리에는 홈투홈 휴식일이 조금 더 부여가 됐고, 야기엘로나는 원정 투 원정 휴식일이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브리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리에는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이제 주전 미드필더가 한 명 결장을 하게 되고요. 추가 부상으로 주전 수비수 공격수 총 2명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자, 분명 브리에가 홈이긴 하지만 결장 이슈가 있고 3대 0으로 1차전에 패배했던 만큼 야기엘로나가 원정이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경기를 가지고 온다면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 공식전에서 브리에가 홈에서 그러니까 승리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반 승은 제외하고요. 야기엘로나 승무를 그냥 간결하게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는 라피드 빈대 보라츠 바냐루카의 경기입니다. 자, 1차전은 보라츠 바냐루카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상당히 타이트했고요. 라피드 빈이 원정에서 잘 받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 팀 다 주말 일정을 치렀기 때문에 피로도는 동일하지만 원정 투 원정 경기를 치르는 바냐루카 쪽이 조금은 더 불리해 보입니다. 이 경기를 좀 분석하기가 까다로워서 일단 비교군으로 샴록 로버스 경기를 좀 잡아왔는데요. 라피드 빈이 홈에서 샴록 상대로 압도적 우세를 보였지만 1대1로 무승부 기록했던 반면에 바냐루카는 경기 내용이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스코어는 3대0 대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 다음에 그러면 라피드 빈 승을 한번 찍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본다면, 자, 직전 맞대결에서 좀 원정에서 타이트한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라피드 빈은 필드골이었고 바냐루카는 이거 페널티킥 득점이기 때문에 이거 홈으로 돌아오면은 홈 어드밴티지 먹고 간결하게 그냥 승마킹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라피드 빈 승 눌러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는 유르고르덴 대 파포스의 경기입니다. 자, 1차전은 파포스가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파포스가 체급 차이랑 홈 어드밴티지를 둘 다 동시에 좀 보여준 경기인데요. 전반적으로 경기 내용을 다 리드를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파포스만 리그 일정을 좀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감이 존재합니다만 최대한 로테이션을 돌려준 만큼 2차전 준비를 좀 깔끔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르고르데는 경고 누적으로 주전 수비수 다니엘손이 결장을 하게 되고요. 파포스는 부상으로 주전 수비수 골다르가 결장 의심 상황입니다. 자, 직전 경기 7.8점을 기록한 수훈 선수가 결장을 하는 만큼 파포스 쪽 결장이 조금 더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번 경기는 1차전 경기 내용도 중요하긴 한데 휴식일과 유르고르덴의 홈 어드밴티지를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홈에서 꽤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파포스가 원정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유르고르덴이 홈에서 파나시나이코스나 아니면 레기아 바르샤바 같은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만큼 결코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식을 좀 잘 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유르고르덴을 좀 고평가를 해주고요. 과감하게는 유르고르덴 승을, 좀 넉넉하게는 승무 마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는 라치오 대 빅토리아 풀젠의 경기입니다. 자, 1차전은 라치오가 2명이나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전골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양 팀 다 주말 일정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존재가 있지만 라치오는 휴식일이
26시간 정도가 더 짧습니다. 훨씬 라치오가 일정상으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최근 팀의 주전 공격수 카스테야노스가 부상으로 이탈 중이고 수비수 누노 타바레스 또한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한 상황에서 두 명의 가용 자원이 퇴장으로 빠졌습니다. 결코 라치오가 뭐 좀 여유로운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1차전에서 라치오가 두 명이나 퇴장당했는데도 마지막에 한 골을 더 넣고 승리를 거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양 팀의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라치오의 주포 자카니가 부상해서 돌아오는 만큼 누가 빠지고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간결하게 라치오 승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올림피아코스 대 보데글림입니다. 자, 1차전은 보데글렘이 홈에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뭐 조금 타이트했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데글렘이 좀 좋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주말 리그 일정은 올림피아코스만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아쉬움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리그 일정에서 로테이션을 주면서 2차전을 준비를 한 모양새입니다. 팀의 주전 공격수인 엘카비가 결장을 하게 되는 올림피아코스가 최근에 골 결정력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데글림은 주전 미드필더 브룬스타드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결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에너지 레벨이 높은 상황에서 보데글림이 원정에서 이 3대 0 스코어 리드를 지키는 플랜을 좀 가지고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림피아코스가 타이트한 일정에서 지금 극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주포의 공백까지 최근에 좀 느껴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부분은 보데글림이 원정에서 밸류가 좀 많이 떨어지고 올림피아코스의 홈어드밴티지가 상당히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승무패로 지워주는 것이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좀 마킹을 한 개라도 좀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정간의 타이트함과 결장 이슈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보데글림 그냥 승무까지 눌러주는 거 뭐 괜찮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여기서는 지워주는 게 베스트긴 해요. 일단 다 눌러놓고 나중에 마킹 좀 모자르면은 올라와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프랑크푸르트 대 아약스의 경기입니다. 자, 1차전은 프랑크푸르트가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원정임에도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를 보여줬고요. 공격 포인트는 오히려 프랑크푸르트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체급 차이를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양 팀 다 리그 일정을 치르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휴식일은 양 팀 다 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원정 투 원정 경기를 치르는 아약스가 조금 더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는 주전 수비수 콜린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요. 아약스는 다수의 부상 자원들로 인해서 아쉬움이 좀 큰 상황에서 공격 포인트를 13개나 올리고 있는 미드필더 테일러가 오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고 주전 미드필더 핸더슨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결장 인원들까지 추가로 또 발생을 해서 아약스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주전 미드필더 클라센이 퇴장 징계가 풀려서 2차전 출전 가능한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이 매치업은 아약스의 1차전 경기 내용 그리고 이번 경기는 프랑크푸르트가 홈어드밴티지 있다는 거 특히나 에르디비지의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서 대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 생각한다면 프랑크푸르트 간결하게 승 눌러주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AS 로마입니다. 자, 1차전은 빌바오가 원정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체급은 얼추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빌바오가 원정에서 퇴장 전까지 버틴 모습 생각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빌바오를 고평가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양 팀 다 주말에 일정을 하면서 피로도가 존재하고 원정 투 원정을 치르는 로마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양 팀 다 리그 일정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2차전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빌바오는 퇴장 징계로 예라이 알바레즈가 결장을 하게 되고요. 부상으로 주전 수비수 비비안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자, 로마는 주전 수비수 비비안의 출전이 불투명하긴 한데요. 아, 죄송합니다. 로마는 주전 수비수 제키 셀릭이 출전이 불투명한데요. 이 출전 여부, 퇴장 징계 이런 것들 봤을 때 저는 빌바오의 결장 이슈가 더
커 보이는데 거기다가 로마는 파레데스가 징계가 풀려서 이번 경기는 이제 합류를 하기 때문에 빌바오 홈 어드밴티지 생각해봐도 로마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심지어 로마가 경기력이 올라오기 전인 9월 27일 이 경기에서도 뭐 물론 로마가 좀 졸전을 기록하긴 했지만 뭐 1대1로 비볐기 때문에 지금은 로마가 기세가 많이 좋거든요. 이 당시에 비해서. 그래서 로마를 좀 고평가해준다면은 그래도 원정이고 홈에서의 빌바오, 홈바오라 하죠. 이런 것들 좀 감안해서 마킹한다면 그냥 저는 이거 무승부 단일 마킹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킹 중에서는 무승부가 단일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긴 하네요. 저도 대세 따라서 여기서 무승부 단일하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자, 나머지 절반 가기 전에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나머지 절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경기입니다. 자, 비토리아 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1차전은 베티스가 홈에서 경기 내용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허무한 2실점을 하면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베티스가 컨퍼런스에서 주전 골키퍼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세컨 골키퍼가 나올 공산이 크고 선방률이 매우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마킹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베티스가 주말 경기 로테이션을 돌렸다고 하기에는 뭐 컨퍼런스만을 위한 그런 로테이션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자, 비토리아 또한 주말 일정에서 로테이션을 조금 주긴 했지만 주전 선수들의 피로도는 좀 있는 상황이고요. 비토리아가 홈에서 어드밴티지가 막 강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베티스의 그 컨퍼런스에서의 경기 내용들이 너무나 지금 좀 허접하고 뭐 여기서만 쓰는 또 라인업이 따로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그 일정과 컨퍼런스를 좀 구분해서 좀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컨퍼런스에 크게 좀 베티스가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난타전이 예상되어지는 만큼 결과를 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데 간결하게 무승부 겐토로 눌러주거나 이거는 승무패로 지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명분상으로는 뭐 무승부를 갈 명분은 충분합니다. 비토리아가 무승부가 원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무승부 찔러줄만 한데 지금 베티스가 주전 골키퍼가 안 나온다면은 뭐 원정에서 진짜 3, 4실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킹이 좀 남는다면은 지워주시고 없다면은 무승부 겐토로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는 지우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 찍어놓고 나중에 좀 수정을 해줄게요. 자, 다음 경기는 피오렌티나 대 파나시나이코스의 경기입니다. 자, 1차전은 파나시나이코스가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이 타이트했다는 것은 둘째 치고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피오렌티나가 왜 세컨 골키퍼를 꺼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골을 지금 상대팀이 찾는 대로 다 먹히면서 3대2로 패배를 했는데 이번 경기는 그래도 대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좀 베티스하고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피오렌티나가 주중 라운드에서 로테이션을 거의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팀도 컨퍼런스에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휴식일이 조금 부여됐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들이 다 나올 확률도 존재합니다. 자, 일정은 파나시나이코스가 원정 투 원정의 휴식일도 조금 짧아서 불리한데 부상으로 인한 큰 이슈는 없어 보이고요. 기본적인 체급 차이는 피오렌티나가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체급 차이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피오렌티나가 이 컨퍼런스에 임하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킹이 나가야 되는데 최근에 피오렌티나의 성적이 좀 엉망이긴 하지만 파나시나이코스의 원정에서의 밸류가 상당히 떨어지고 맘만 먹고 제대로 한다면 피오렌티나가 파나시나이코스 이기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독의 의중을 알 수는 없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여기서는 막연하게 피오렌티나 승을 눌러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레기아 바르샤바 대 몰데의 경기입니다. 자, 1차전은 몰데가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좀 타이트했지만 몰데가 이제 리드를 지키려고 좀 수비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좀 많이 따라잡혔던 경기입니다. 큰 체급 차이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뭐 홈 어드밴티지 정도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 매치업인데요. 주말 일정을 레기아 바르샤바만 치른 상황입니다. 뭐 로테이션을 조금 주긴 했지만 체력적인 부담은 존재하고요.
레기아 바르샤바는 직전 경기 득점을 기록한 미드필더 루키냐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징계가 풀린 미드필더 모리시타가 돌아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는 가능하다 봅니다. 자, 몰데는 원정이긴 하지만 휴식일이 좀 충분했고 주전 수비수 아문드센이 징계가 풀려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경기는 레기아 바르샤바가 홈 어드밴티지가 어느 정도 존재하고 몰대 원정 밸류가 조금 빠지는 만큼 홈 강세 레기아 바르샤바의 우세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그 일정을 안 한 휴식일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양팀 맞대결 시에 최근에 맞대결이 좀 많은데 2024년부터 세 번의 맞대결이 세 번 다 몰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과감하게 간다면 그냥 몰대승 눌러도 될 것 같고요. 원정이라서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마킹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입니다. 첼시 대 코펜하겐입니다.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첼시가 1차전 코펜하겐 원정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경기 내용은 상당히 답답했던 만큼 이 네임밸류만 보고 첼시 무조건 체급차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추가로 부상이 지금 생겨서 리스 제임스랑 말로기스토가 빠지게 됩니다. 수비가 완전 붕괴가 된 상황이에요. 하지만 코펜하겐이 첼시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일정을 치르고 있고 휴식일도 좀 짧고요. 부상 인원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원정입니다. 뭐 이거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이거는 첼시가 홈에서 이기는 게 맞습니다. 이거 부러지면 그냥 안 먹을게요.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알크마르입니다. 자, 1차전은 토트넘이 알크마르 원정 가서 1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이 상당히 졸전을 기록했기 때문에 진짜 토트넘 최근의 경기 내용을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듭니다. 진짜 아예 감이 안 잡히는데 주말 일정을 토트넘만 치르긴 했지만 9일날 경기를 치르고 오늘 경기는 14일이라서 어느 정도 휴식일이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될 것 같고 로테이션까지 어느 정도 돌려줬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문제는 벤탄쿠르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게 되고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이 여전히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 토트넘이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물론 알크마르도 최근에 팀의 득점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고 알크마르의 원정 기대치가 원체 낮아서 이거를 또 본다면 알크마르 승도 손이 가는 마킹은 아닙니다. 자, 일단 양 팀의 맞대결은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있다라고 보고요.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후반에 좀 밀어치는 거 생각해 본다면 이 경기는 토트넘의 홈 어드밴티지를 먹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승 단일 마킹을 하기에는 무승부로 버티는 거 생각 못하기는 어려워서 이거 승무 두 개 다 무조건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맨유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자, 1차전은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타이트했고요. 소시에다드가 홈 어드밴티지를 살짝 가지고 득점 기대값에서는 살짝 우세했습니다. 양 팀 다 주말 일정을 치른 상황이라서 일정은 타이트한데요. 소시에다드는 2차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렸고 맨유는 로테이션 안 돌려서 피로도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맨유가 다수의 부상자들로 인해서 스쿼드가 엉망이 된 상황인데 주전 수비수 요로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부상자들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기를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레알 소시다드는 주전 미드필더 루카스 시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요. 마찬가지로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크리티컬한 결장이라고 보여지는데 맨유가 최근에 스쿼드도 엉망이고 휴식일도 짧고 개판이지만 5경기 동안 4무 1승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자,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확실히 밸류가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하고 최근에 득점 자원들이 좀 부상으로 빠지면서 한 4경기가 1득점밖에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했을 때 그냥 양 팀 다 득점 잘 안 나오고 답답한 경기, 저득점 경기 예상하면서 간결하게 무승부 눌러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저는 무승부 단일 마킹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맨유 팬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맨유 승까지 눌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옹 대 부쿠레슈티의 경기인데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에서 리옹이 원정에서 1대 3으로 대승을 기록했고요. 체급차 있어 보이고 리옹이 현재 부상 이슈도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뭐 주말 로테이션 안 돌리고 경기를 치렀지만 기세가 좋아서 홈에서 질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뭐 2점 차의 리드 때문에 홈에서 좀 여유롭게 경기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는 전 없을 거라 봅니다. 여기서는 리용승 그냥 마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마킹 숫자가 한 48개 정도 되네요. 자, 요렇게 눌러줄 것인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나는 그 경기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라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좀 하셔서 다르게 가시든가 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뭐 승무패는 당첨보다는 좀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본인들 생각과 맞춰서 좀 공감이 되시는 경기들은 저랑 마킹 같이 하시고 아닌 경기들은 따로 풀어서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다음 라이브와 다음 또 승무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